결혼한 지 3년, 아이 소식이 없던 며느리. 시어머니는 집안대를 잇기 위해 끝내 금기를 깨는 선택을 강요하고 말았다.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저는 태식 씨를 배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손이 귀한 집안이야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을 써야 한다. 태식이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이 집안은 끝장이 날 거야. 며느리는 한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닌 강요로 맺어진 비밀. 그 비밀은 결국 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게 됩니다. 사연 듣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꼭 한번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무정자증입니다. 병원 진료실에 떨어진 의사의 차가운 선고에 한태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65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전직 공무원인 그에게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들어보이며 담담하게 설명했죠. 정자가 전혀 생성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선천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임신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태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두 아들의 얼굴이었죠. 31살 큰아들 한우진과 29살 둘째 한우석의 모습이 선명하게 스쳐갔습니다. 그럼 제 아이들은 자연 임신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의사의 말이 태식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들이라고 자랑스러워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태식은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30년 넘게 아버지로 살아왔는데 그게 모두 착각이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서는 우진과 우석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이 있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부모님 댁에 모여드는 효자들이었죠. 아버지, 어서 오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큰아들 우진이 다가와서 태식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태식은 그 순간 우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죠. 과연 이 아이가 자신을 닮았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닮았는지 살펴보려 했습니다. 별거 아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래. 태식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버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둘째 우석도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식은 우석의 얼굴도 자세히 들여다봤죠. 이 아이는 또 누구를 닮았을까? 괜찮다, 괜찮아. 태식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정미숙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보, 돌아왔어요? 병원에서 뭐래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최근 며칠간 하복부 통증과 배뇨 곤란을 호소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었거든요. 응, 별거 아니야. 태식은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미숙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태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죠. 아버지, 요즘 우리 민석이가 할아버지 많이 닮았다고들 그래요. 우진이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7살 민석은 태식의 첫 손자였죠. 그래, 정말? 태식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닮았다고 하는데 정작 아버지인 우진이 자신의 친아들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특히 웃을 때 눈 모양이 똑같다니까요. 우진의 말에 태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만약 우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면 손자와의 닮음도 모두 착각일까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계속 멍하게 계시네요. 우석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식은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식사를 마친 후 아들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식과 미숙만 남은 거실에서 침묵이 흘렀죠. 여보, 정말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표정이 이상해요. 미숙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태식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미숙아, 우리 아이들 말인데. 아이들이 왜요? 혹시 내가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나? 태식의 말에 미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는 듯한 반응이었죠.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태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죠. 과연 우진과 우석은 누구의 아들일까? 미숙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던 걸까? 내 자식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 자식이지? 태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넘게 아버지로 살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태식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아무리 아프고 괴로워도 사실을 확인해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들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면 그동안 쌓아온 가족애와 행복이 모두 무너질 테니까요. 그래도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말이죠. 태식의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일상은 끝났죠. 의심과 불안, 그리고 진실에 대한 갈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을 이룬 것도 아니었죠. 무정자증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한순간도 평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미숙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물어봤습니다. 태식은 대답 대신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바라봤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얼굴을 닮은 아이가 세상에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잠이 안 와서. 태식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죠. 우진과 우석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행복한 추억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미숙이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불렀습니다. 태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탁에 앉았죠. 미숙은 남편의 표정이 어제와 다름없이 어둡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여보, 정말 병원에서 뭔 얘기 들었어요? 어제부터 계속 이상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문제래. 태식은 여전히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혹시 이 여자가 자신을 배신했을까 하는 의심의 시선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식은 산책을 나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태어났던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얻은 첫 아이였죠. 그때 얼마나 기뻤던지 병원에서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까지 흘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숙이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을까? 우진을 임신했을 때 미숙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임산부들과 달리 유난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던 기억이 났죠. 당시에는 첫 임신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석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숙은 둘째 임신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려줬었죠. 왜 그렇게 망설였는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혹시 그때부터 태식의 머릿속에 끔찍한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미숙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로 아이들이 태어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공원 벤치에 앉은 태식은 고개를 감쌌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30년 넘게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들이라고 자랑스러워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우진에게서 온 전화였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제 병원에서 검사 받으신 결과 어떠세요? 우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식은 복잡한 심경으로 대답했죠. 아, 우진아. 별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정말요? 그런데 아버지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혹시 심각한 건 아니죠? 우진의 세심한 배려가 오히려 태식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아들이 정말 남의 자식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다. 정말 괜찮아. 너도 일 바쁠 텐데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요. 시간 되시면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제가 다른과 선생님들께 부탁드려서 정밀 검사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우진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아들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죠. 고맙긴 하지만 괜찮다. 이미 검사 다 받았으니까. 전화를 끊은 후 태식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진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면서 정말 이 아이가 남의 자식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의학적인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무정자증으로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미숙이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30년을 넘게 함께 산 아내였지만 지금은 모든 게 의심스러웠죠. 여보, 산책 다녀왔어요? 응. 태식은 간단히 대답하고는 미숙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얼굴에서 죄책감이나 거짓말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죠. 오늘 우진이한테서 전화 왔어요. 아버지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숙의 말에 태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효자는 효자네. 당연하죠. 우진이나 우석이나 둘 다 아버지를 얼마나 따르는데요. 미숙의 말이 태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자신을 따르는 아들들인데 혈연 관계가 없다면 그 모든 감정이 허상일까요? 미숙아, 우리 애들 어릴 때 생각나니? 태식이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미숙은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죠. 갑자기 왜요? 그냥 문득 궁금해서. 우진이 태어났을 때 말이야. 너 왜 그렇게 불안해했지? 미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불안해했다고요? 언제요? 임신했을 때 말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예민하고 불안해했잖아. 그건 첫 임신이라 그랬죠. 뭘 모르니까 무섭기도 하고. 미숙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태식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석이 임신했을 때도 한참 뒤에야 말해줬지. 왜 그랬어?
그건 그냥 확실해지기 전까지 말 안 하려고 했어요. 혹시 유산되기라도 하면 서로 상처받을까 봐서. 미숙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에게는 모든 게 의심스럽기만 했죠. 그날 저녁 둘째 우석이 들렀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께 안부를 여쭈러 온 것이었죠.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응, 괜찮다. 태식은 우석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를 닮았을까? 자신을 닮았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닮았을까? 그런데 아버지, 요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검사에서 안 좋은 얘기라도 들으셨나요? 우석의 세심한 관찰력에 태식은 놀랐습니다. 역시 자신의 아들다운 면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도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건강은 조심하세요. 아버지가 아프시면 우리가 얼마나 걱정될까요? 우석의 말에 태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아들이 정말 남의 자식일까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웠거든요. 우석이 돌아간 후 태식은 미숙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거실에서 태식은 결심을 굳혔죠. 더 이상 혼자 끙끙거릴 수는 없었습니다. 미숙아, 네,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그냥 물어보는 거야. 우리 결혼해서 지금까지 나한테 못할 말이 있었나 해서. 미숙의 얼굴이 일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피했죠. 태식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숙의 당황한 표정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찬장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편이었지만 지금은 술의 힘이라도 빌려야 할 것 같았죠. 첫 잔을 들이키자 목이 화끈거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 거야? 태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두 번째 잔을 채웠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니 모든 게 가짜처럼 느껴졌죠. 웃고 있는 우진과 우석의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술이 조금씩 돌기 시작하자 억눌렀던 감정들이 솟구쳤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가장 노릇을 해왔는데 그게 모두 헛된 일이었단 말입니까? 여보, 왜 거기 앉아 있어요? 미숙이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그냥 잠이 안 와서. 태식은 술잔을 내려놓지 않고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대담해진 기분이었죠. 술은 왜 마셔요? 몸도 안 좋은데. 미숙이 다가와 술병을 치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죠. 미숙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뭐래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우진이와 우석이 정말 내 자식이야? 미숙은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한 것이죠.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술 드시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이상한 소리? 나는 지금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어. 태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손목을 뿌리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 애들이 당신 자식이 아니면 누구 자식이겠어요? 그걸 내가 너한테 묻고 있잖아. 태식은 술잔을 탁자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미숙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 겁이 났죠. 여보, 제발.
술 깨고 얘기해요.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미숙의 말에 태식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처? 내가 받은 상처는 생각해 봤어? 30년 동안 남의 자식 키워왔다는 걸 알았을 때 내 기분은 남의 자식이라니.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태식은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들었어. 내가 무정자증이래.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고. 미숙은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럼 의사가 잘못 본 거예요. 현실을 보세요. 우진이와 우석이가 있잖아요. 그래, 아이들은 있어. 하지만 내 자식이 아니야. 태식의 선언에 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태식은 미숙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어냈죠. 죄책감과 당황함, 그리고 들킨 사람의 절망감이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태식은 중얼거리며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반응에 더욱 당황했죠. 여보,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자연 임신이 가능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어. 태식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미숙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죠. 그건 의사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의학도 만능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미숙의 변명은 점점 궁색해졌습니다. 태식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확신을 굳혔죠. 그때 우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깜짝 놀란 부부가 돌아보니 우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진아, 이 시간에 왜? 미숙이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우진은 부모님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죠. 회사에서 야근하고 오는 길에 불이 켜져 있어서요.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들렀는데 뭔가 이상한데요? 우진의 시선이 아버지의 술잔과 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을 오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엄마랑 얘기하고 있었어. 태식은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핏줄이 아닐까? 지금까지 아들이라고 부르며 사랑했던 이 아이가? 아버지, 술 드셨네요? 몸 안 좋으시다며 술은 왜 드세요? 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태식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끊어졌죠. 우진아, 너는 정말 내 아들이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우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내 피를 받은 진짜 내 아들이냐고. 태식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진은 아버지의 이상한 모습에 놀랐죠.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미숙이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식은 술기운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내 자식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 자식이지? 누가 내 아내를, 누가? 태식의 중얼거림에 우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친자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당연히 아버지 자식이고요. 우진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태식의 눈빛은 이미 불신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엄마는 그렇게 당황해? 왜 제대로 대답을 못해? 태식이 미숙을 노려보자 미숙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우진은 부모님 사이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진의 질문에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 순간 태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너 혈액형이 뭐지? 네, 혈액형이요? B형인데요. 나는 O형이고 엄마는 O형이야. B형이 나올 수 있나? 우진은 그제야 아버지의 의심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있는 그에게는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죠. 아버지, 설마. 그래, 설마가 맞아.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태식의 선언에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숨죽인 채 서로를 바라봤죠. 드디어 숨겨져 있던 진실의 한 끝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혈액형만으로 그런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죠. 우진은 간호사로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의심은 이미 확신에 가까웠죠. 그럼 설명해봐. O형과 O형 사이에서 B형이 어떻게 나와? 태식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미숙은 소파 한쪽 구석에 움츠러들어 있었죠. 그건 유전학적으로 복잡한 문제라서 우진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O형과 O형 부모에게서 B형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복잡하다고? 간단한 거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지. 태식이 소리치자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우진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요. 왜? 사실인데 왜 못해? 태식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술기운과 절망감이 합쳐져서 평소의 신중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러세요? 저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주세요. 우진이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우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미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식은 더욱 확신했죠. 봐, 엄마도 인정하잖아.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아버지,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30년 동안 아버지가 키워주신 아들이라고요. 우진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키워줬다고? 내가 알고 키운 게 아니야. 속아서 키운 거지. 태식의 말이 우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자랑스러워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을 남으로 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미숙이 무릎을 꿇고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발 들어주세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태식은 아내의 절박한 모습에 술잔을 멈춰들었습니다. 우진도 숨을 죽이고 어머니를 바라봤죠. 그날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태식이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훔치며 계속했죠.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한 집안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당신 형님을 불러서. 미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거든요. 형을 어떻게 했다고?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분노가 끓고 있었죠. 시어머님이 어느 날 밤에 형님을 제 방으로 들이셨어요. 뭐라고?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시켰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시면서 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라고. 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형과
형과 그런 일을 한 번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생길 때까지 몇 달 동안 미숙의 고백에 태식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했거든요. 그리고 우진이가 생겼고 나중에 우석이도. 우석이까지? 네. 시어머님이 아들을 더 낳으라고 하셔서 태식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아들 모두 형의 자식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아들을 바라보지 못했죠. 형이, 내 형이 내 아내와. 태식은 소리 없는 절규를 터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여보, 저는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미숙의 변명도 태식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에 대한 배신감만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죠. 형?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태식은 벽을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날 때까지 치고 또 쳤죠. 우진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넌 내 아들이 아니야. 형의 자식이라고. 태식의 말에 우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삼촌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다고. 태식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미숙과 우진은 무너진 태식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가족의 기반이 되던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죠. 그날 밤은 세 사람 모두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진실이 가져온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태식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죠. 미숙이 식사를 가져다 놓아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문 좀 열어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미숙이 방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머릿속에는 형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형 한태원은 태식보다 3살 위였습니다. 첫사랑과의 결혼 실패 후 계속 어머니랑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든든한 형이었고 결혼 후에도 자주 찾아와 동생 부부를 챙겨줬었죠. 특히 우진이와 우석이를 무척 예뻐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예뻐했구나. 태식은 이제서야 형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조카를 예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친자식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5년 전 형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태식은 진심으로 슬퍼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형이 죽기 전까지 자신에게는 미안한 표정을 자주 지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형도 양심이 있었구나. 태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형이 진심으로 미안해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3일째 되는 날 우진과 우석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들은 후 형제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죠. 아버지, 저희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태식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얼굴로 아들들을 마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버지, 제발 나오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우석도 간절하게 말했지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형제는 할 수 없이 거실에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죠. 미안하다, 우진아. 너희들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할머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신 거잖아요. 우석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그래도 내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어머니,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요하시는데 새댁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우진의 위로에도 미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결국 자신의 선택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석의 질문에 셋 다 침묵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 태식은 마침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않았던 것 같았죠. 태식은 거실을 지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형의 영정사진이 모셔져 있었죠. 제사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들어가지 않던 방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형의 얼굴을 바라보며 태식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형?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갖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그리움까지 말입니다. 형은 그때 뭘 생각했어? 내 아내와 그런 일을 하면서. 태식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정사진의 형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내가 형을 그렇게 믿었는데, 형이 내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는데. 태식은 주먹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형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왜 거절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시켰다고 해도 형이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 태식의 절규가 작은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아버지. 우진과 우석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너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죠. 아버지, 일어나세요. 우진이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지만 태식은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너희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형의 자식들이 왜 나한테 아버지래? 삼촌이라고 불러야지. 태식의 말에 우진과 우석은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었죠. 형, 날 이렇게 짓밟고 떠났냐? 30년 동안 속이고 살았냐? 태식은 영정사진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죠.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30년 동안 아버지가 키워주신 아들이라고요. 우석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태식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웃기지 마. 내가 바보처럼 남의 자식 키워준 거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가 저희를 버리시면 저희는 어디로 가요? 우진이 눈물을 흘리며 물어봤습니다. 태식은 그제야 아들들, 아니 조카들의 눈물을 봤죠.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다고. 태식은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그때 우석이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촌, 아니 친아버지, 저희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망가져서 죄송해요. 우석의 말에 우진도 함께 무릎을 꿇었죠. 저희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요? 아들들의 절규를 들으며 태식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미워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겠었거든요.
형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태식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형도 이 상황이 괴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방에서 각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어왔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붕괴는 완전했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왔던 모든 믿음과 사랑이 산산조각 나버렸거든요. 이제 그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태식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형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거나 방에 틀어박혀 있기만 했죠. 식사도 거르는 날이 많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우진과 우석은 매일 찾아왔지만 태식은 여전히 아들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조카들이라고 해야겠죠. 태식에게는 이제 그들이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 식사라도 좀 하세요. 우석이 죽을 끓여와서 권했지만 태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나는 너희 삼촌이야. 차가운 말에 우석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도 저한테는 아버지세요. 30년 동안 아버지였잖아요. 30년이 뭐가 중요해? 거짓으로 산 30년인데. 태식의 말은 점점 더 매정해졌습니다. 우진도 옆에서 지켜보다 못해 입을 열었죠.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저희도 몰랐던 일인데 왜 저희한테 이러세요? 잘못? 너희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바보같이 속고 살았으니까. 태식은 자학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들들의 마음은 더욱 아팠죠. 그날 저녁 우진의 아들 민석이 할아버지를 보러 왔습니다. 7살 민석은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우울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할아버지, 왜 그렇게 슬퍼해요? 민석이 천진난만하게 물어봤습니다. 태식은 손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민석아, 할아버지가 아니란다. 뭐요? 할아버지가 아니라고요? 민석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태식은 손자의 순수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그냥 그렇다는 거야. 태식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7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좋은데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아니어도 좋아요. 민석의 말에 태식은 놀랐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민석아, 내가 뭘 안다고. 몰라도 좋아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니까요. 민석이 태식의 품에 안겼습니다. 태식은 손자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아이의 따뜻함을 거부할 수 없었죠. 며칠 후 우진과 우석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가족이 완전히 깨어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저희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식은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할 말이 뭐 있어? 다 끝난 일인데.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우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의 우진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드문 일이었죠. 아버지, 피가 뭐가 중요해요? 우진이 태식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석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죠. 저희를 키워준 분은 아버지예요. 저희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주신 분도, 학교 운동회에 와서 응원해 주신 분도,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분도 모두 아버지라고요. 우진의 간절한 호소에 태식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삼촌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우석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삼촌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형제의 절규를 들으며 태식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죠.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사랑이잖아요. 우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해 주신 마음은 가짜였나요? 저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짜였나요? 그건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아들들에 대한 사랑은 진짜였거든요. 저희가 첫걸음을 걸을 때 손뼉 쳐주신 것도,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 주신 것도, 대학 합격했을 때 기뻐해 주신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나요? 우석의 질문에 태식의 마음은 더욱 요동쳤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었거든요. 아버지 결혼할 때 줄에 서주신 것도 기억나세요? 그때 아버지가 우시면서 내 아들이 이제 장성했다고 하셨잖아요. 우진의 말에 태식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워했던 순간이었죠. 손자 민석이가 태어났을 때도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내 핏줄이 이어진다며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그만해.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만하라고.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까. 거짓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진짜였어요. 우진이 일어서서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피보다 진한 게 정이잖아요. 30년 동안 쌓인 정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어요? 우진아, 저는 아버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버리시면 저희는 정말 고아가 되는 거예요. 우진이 태식의 품에 안겼습니다. 태식은 밀어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아버지,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저희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영원히 아버지의 아들이고 싶어요. 우진의 간절한 호소에 태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우석도 아버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태식은 두 아들의 따뜻함을 느끼며 마음이 흔들렸죠. 30년 동안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들이 모두 거짓말일 수는 없어요. 그 시간들은 진짜였어요. 우진의 말이 태식의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 그 시간들만큼은 진짜였죠. 가짜 혈연관계였을지 몰라도 함께 나눈 사랑과 정은 진짜였습니다. 태식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들을 버릴 수 있을까? 30년 동안 키워온 아들들을 하루아침에 나무로 만들 수 있을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의 순수한 사랑이 태식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균열을 통해 언젠가는 용서와 화해의 빛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았죠. 그날 밤 태식은 오랜만에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따뜻한 품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거든요. 며칠 뒤 태식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몸이 급격히 약해진 것이었죠. 우진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우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다행히 태식은 곧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에요. 응급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혈액 검사와 정밀 검사를 다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호르몬 수치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의사의 말에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몸도 이상하고 마음의 정리도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틀 후
태식은 우진과 함께 비뇨기과를 다시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새로운 검사 결과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상하네요. 이전 검사와 결과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죠? 태식이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의사는 검사지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죠. 처음 검사에서는 선천적 무정자증으로 진단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소견이 보입니다. 다른 소견이요? 네, 후천적 무정자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에 태식과 우진은 동시에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였거든요. 후천적이라는 게 뭔 뜻입니까? 태어날 때는 정상이었지만 나중에 어떤 이유로 정자 생성이 중단된 것입니다. 의사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40대 이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 이상, 약물 부작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30대까지는 가능했다는 뜻인가요?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게 정상이었을 거예요. 순간 진료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식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그럼 내 아드님들이 30대에 태어나셨다면 친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우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둘 다 가능한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요. 태식은 병원을 나오면서 비틀거렸습니다. 우진이 부축해야 할 정도였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우진아, 이게 뭔 일이냐?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진은 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석아, 당장 집에 와. 급한 일이야. 형,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 빨리 와. 30분 후 우석이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미숙도 함께 거실에 모였죠.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식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죠. 후천적 무정자증이래. 후천적이요? 미숙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가 다른 의미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30대까지는 가능했을 거라고 해. 뭐라고요? 우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다고. 태식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것이죠. 미숙은 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실 그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강요로 형님과 관계를 가졌지만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우리가 언제?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태식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우진과 우석? 정말 자신의 친자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죠.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어. 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하실 거예요? 우진이 물어봤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야 해. 확실히 해야겠어. 그런데 만약 한 명만 아버지 자식이라면 나머지 한 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석의 질문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더 복잡한 문제였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태식의 대답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진 것이죠. 우진과 우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한 명만 아버지의 친자라면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미숙은 30년 전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살려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그때의 상황도 복잡했거든요. 태식은 가장 혼란스러웠습니다. 둘 다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친자일 수도 있다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유전자 검사 정말 해야 하나? 태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만약 정말 한 명만 친자라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까지 이어진 긴 밤이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식은 병원에서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그것만 바라봤죠. 30년간 품어왔던 의문의 답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열어보세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석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보는 순간 태식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진과 우석은 숨을 죽였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태식은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죠. 우석이는 친자 확률 99.9%. 우석의 얼굴이 순간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였거든요. 우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우진이는 친자 확률 1.8%. 그 말에 우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혈액형으로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결과를 듣고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우진아. 태식이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죠. 이 종이가 뭐가 중요하냐? 태식의 말에 우진과 우석 모두 놀랐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아버지, 너희 둘 다 내 아들이야.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후 오히려 확신이 선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 자식이 아닌데. 우진이 울먹였습니다. 태식은 큰아들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죠. 우진아, 내가 너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를 기억하냐? 너는 내 품에서 울음을 그쳤어. 그때부터 너는 내 아들이었다. 아버지, 내가 첫걸음을 걸을 때 내 손을 잡고 걸었잖니. 자전거를 배울 때도 내가 뒤에서 잡아줬고 그 모든 순간들이 가짜였냐? 태식의 말에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어떻게 받고? 그래도 피가 다른데. 피가 뭐가 중요해? 태식이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우석아, 너는 내 핏줄이 맞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30년 동안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사랑이야. 우석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친자라는 사실에 기쁘면서도 형의 마음이 아파서 복잡했거든요. 우진아, 너는 비록 내 핏줄은 아니지만 30년 동안 내 첫째 아들이었어. 앞으로도 영원히 내 큰아들이고. 정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진이 간절하게 물어봤습니다. 태식은 두 아들을 끌어안았죠. 너희가 내 곁에서 웃고 울며 자란 게 진짜 내 피야. 혈관에 흐르는 피보다 마음에 흐르는 사랑이 더 진한 거야. 병원 복도에서 부자 3명이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죠. 집에 돌아온 후 태식은 가족들을 거실에 모였습니다. 미숙도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죠. 여보, 검사 결과가 어떻게?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태식이 미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석이는 내 친자고 우진이는 형의 자식이래.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미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미숙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혼자서 그 무거운 비밀을 품고 살았을 내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 태식의 말에 미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어머니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한 일인데. 태식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그동안의 분노와 배신감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죠. 당신이 이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예요.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미숙의 말에 우진과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피해만 매달렸나 봐. 정작 중요한 건 함께 나눈 시간과 사랑이었는데. 태식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삼촌. 7살 민석은 여전히 천진난만했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은 모른 채 가족들에게 달려갔죠. 민석아, 이리 와. 태식이 손자를 부르자 민석이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우셔요? 응, 이제 안 울어. 할아버지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어. 바보 생각이요? 가족이 뭔지 모르고 있었지. 태식은 손자를 안으며 깨달았습니다. 민석에게는 자신이 친할아버지든 외할아버지든 상관없었죠. 그저 사랑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할아버지였을 뿐입니다. 민석아, 할아버지가 알려줄게. 가족이 뭔지. 뭐예요?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그게 진짜 가족인 거야.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우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저도요. 아버지가 저를 버리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석도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버린다니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내 소중한 아들들인데. 태식의 말에 두 아들이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어. 더 이상 울지 말자. 태식이 두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핏줄은 우연이지만 가족은 선택이고 사랑이다. 태식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진실이었죠. 혈연관계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웃고 울며 만들어온 추억과 사랑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던 거죠. 우석이 자신의 친자든 아니든 우진이 형의 자식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태식은 일어나서 두 아들의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 너무나 소중해 보였죠. 내 아들들. 태식은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들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아들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화목한 모습이었죠. 태식은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피로 얽힌 관계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으로 말이죠. 핏줄보다 진한 것은 정이고 유전자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가족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용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태식 씨, 가족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가족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가족이란 정말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30년간 함께 나눈 사랑과 추억이 진짜 가족의 의미라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가족에 대한 여러분만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또 다른 감동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